안녕하세요. 논리와 사고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면 너어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조건문이라고 하는 가정을 품고 있는 문장인 이면 너어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수한 문장입니다. 이제 모순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볼 거고요. 이 모순 문장을 품고 있는 부정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연 연역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번 시간이 자연 연역의 표준 규칙을 배우는 것으로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규칙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규칙들 중에 이제 이중 부정어 없애라는 규칙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웬만한 규칙들은 결론에 이렇게 A and B가 나온다면 어딘가에는 이군어가 사용했겠구나, 사용됐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조건문에 대한 규칙, 이면에 대한 규칙, 이거나에 대한 규칙이 사용되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아주 뭐 대표적으로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어가 전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부정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어 너어 규칙과 같은 이런 부정문에 대한 그런 규칙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들을, 문장들을 가지고 있는 체계를 보통 고전 논리 체계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논리 체계,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전 논리 체계입니다. 이 고전 논리 체계에 숨어 있는 그 구조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측면을 아마 빠르면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증명이나 논증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사실은 좀 상당히 힘든 수업이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너무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어려운 그 자연 영역의 측면도, 약간의 학술적인 측면도 약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일 연습 문제는 되도록이면 거의 뭐 쉽게 내게 할 테니까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있도록 할 거고, 우리가 보통 10문제 중에 5문제만 풀면은 그래도 성적을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걱정 마시고 수업에 문제 푸는 것만 따라가시면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은 또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부정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논리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어라고 하는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논리적인 구조도 상당히 거의 무한에 가깝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고전 논리나, 그리고 이제 약간 마이너하게 나왔던 이제 직관주의 논리라는 게 있거든요. 직관주의 수학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건문 이면 문장과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해석을 하기도 했던 연관 논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 모순에 대한 의미, 부정어에 대한 요 의미를 굉장히 특수하게 참인 모순도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가서 발전시킨 게 또 패러컨시스턴트 로직이라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핫한 그런 논리 분야에서는 핫한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 논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논리야 놀자 그 정도 수준일 수가 있는데, 논리학의 실제 그 학술적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물론 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유사하게 정말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복잡한 그런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참값이 여러 개인 퍼지 논리라는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물론 양자 논리도 있습니다. 양자 논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 체계가 올바른가를 또 연구를 하고,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우리가 논리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앞에 보이시는 제 주된 연구 주제인데, 그런 주제를 유발한 이 부정어 너어 규칙, 부정어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아주 쉬운 수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모순 문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가 단순히 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장을 그냥 단순히 아니다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아니다라는 표현이 약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모순 문장에 대한 거를 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거든요. 그렇다면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너무 모순적인데? 모순이라는 표현과 상당히 가깝게 쓰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일관되다, 정합적이다, 요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주장은 상당히 일관적이야. 그 사람은 일관적으로 행동을 해. 뭐 요런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데요? 이런 표현도 쓰죠. 거기서 약간 더 나가면 뭐 역설이라는 표현도 좀 쓰기도 할 거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 집중할 거는 모순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모순에 대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 값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순이 아니다, 아,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 표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순 문장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인 모순 문장, 학술적으로도 이 모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문장의 부정문, 그러니까 이런 not을 붙인 문, 이런 부정문을 연원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모순 문장이라고 합니다. A이고 not A다. 이런 종류의 문장을 우리는 모순 문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A 말고도 B이고 not B다. 이것도 모순 문장이겠죠. 그리고 뭐 C이고 not C이다. 이런 것도 모순 문장이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A이고 not A다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기에는 거짓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내가 서 있으면서 서 있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문장은 절대로 참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종류의 문장입니다. 뭐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서 치킨을 먹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악마는 치킨을 먹으라고 하고 아니야, 지금 참고 운동을 해야 돼, 살을 빼야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준비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치킨을 먹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치킨을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체중 감량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뭔가 운동선수 같은 몸을 만들고 싶어 라는 입장에서 나는 치킨을 먹고 싶지 않아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치킨은 맛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다. 치킨을 너무 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동시에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나는 치킨을 먹고 싶지만 먹고 싶지 않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치킨을 먹고 싶다라는 문장을 A라고 보고요. 나는 치킨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문장을 not A라고 봤을 때 이걸 연원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을 보통 모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나는 서 있으면서 서 있지 않다. 나는 서 있지만 서 있지 않다. 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모두 모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치킨을 먹고 싶지만 먹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이 앞만 봐도 거짓이고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치킨을 먹고 싶지만 먹고 싶지 않다. 이거 참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양진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인 모순이 또 존재한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순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적으로는 상당히 많기도 하고, 성경에는 뭐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기독 신앙으로 가 보시면은 이제 뭐 삼위일체 이런 거 말하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이 뭐 위격이 이제 세 분이 계신데 그게 다 모두 같은 분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모순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게 뭐 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자체도 모순이지만 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제이시 베일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활동도 엄청 하고 계시는 옥스퍼드에 계시는 그런 학자인데, 옥스퍼드인가요? 영국에 얼마 전에 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 참인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전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 논리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험 같은 거, PSAT나 리트나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 취직할 때 인적성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쓰이는 논리는 고전 논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당성 검사라든가 논리 게임을 할 때 이 문제 이상해요 라고 하면서 이거는 고전 논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논리를 사용을 하면
절대 타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의 신청도 충분히 가능한데 많은 그런 이의 신청을 하면은 아마 출제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고전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논리학의 문제들은 전부 다 고전 논리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정도는 무조건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고전 논리이고 그 고전 논리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우리가 우리 수업 첫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고전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중에 하나는 참, 거짓, 값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과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A이거나 나데이는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A이면서 나데이는 참이 될 수가 없는 논리 체계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거짓이고 이거는 반드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 문장에 대해서 무모순율이라고 있습니다. The law of non-contradiction이라고 하는데 contradiction이 모순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은 절대 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 규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에서 이 자연 연역이라든가 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연습 문제 푸실 텐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는 거 나올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모순 문장은 반드시 언제나 거짓이다. 언제나 이거 하나 빼도 되겠네요. 반드시 거짓이다. 요 문장은 무조건 거짓이다. 참이 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까지 왜 이게 참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수업에서 하는 약속이 이것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논리학이나 뭐 이런 거 아주 희한한 걸 배우고 온 사람들이 뭐 시험 문제 같은 거 푼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논리학이나 어떤 논증 분석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모순도 참이 될 수 있지 않아? 라면서 막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는 지금 고전 논리 체계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고전 논리가 대부분의 학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논리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죠. 실용적으로 가장 쓸 수 있는 게 고전 논리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모순 문장은 언제나 반드시 거짓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모순 문장의 부정은 반드시 참이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순은 반드시 거짓이고 모순 문장의 부정은 반드시 참이다. 뒤에 배우게 되실 텐데 요 표현 있죠? 요거는 반드시 거짓인데 여기에 부정문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반드시 참이 됩니다. 그리고 논리학을 이미 배우신 분은 아실 텐데 요것과 요게 논리에서는 뜻이 같습니다. 뜻이 같기 때문에 요거 모순 문장의 특징,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번 알아주시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제 모순 문장을 넘어서 부정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부정문이라고 하고 있는 문장은 보통 영어에서는 not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없다라는 표현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부정문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정문에 대한 좀 더 나은 표현 없을까? 부정문 너 규칙 뭐 이런 거보다 뭐 아니다 너 규칙, 없다 너 규칙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부정문의 표현들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정문은 기호로는 이런 거 쓰고 아니다, 없다, 그 외에 좀 다른 부정문 표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한다 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나데이에 대한 뜻이 뭐냐? 그걸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순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모순과 나데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썸 탄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친구들과 이렇게 항상 뭐 과 행사나 소풍이나 이런 거를 갔을 때 단체로 다니는데 어떤 남녀 뭐 아니면 뭐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쟤네는 사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뽀로로와 친구들 펭수와 친구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펭수와 뽀로로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다른 친구는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쟤네들 안 사겨.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펭수가 뽀로로와 사귄다는 것은 거짓이다. 펭수와 뽀로로는 사귀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밑에 2번에 보이는 표현을 2번, 3번에 보이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펭수와 뽀로로와 사귄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펭수와 뽀로로가 사귀지 않는다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걸겠다. 뭐 요런 얘기를 하죠. 이때 장을 지진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내 성을 갈겠다. 요런 표현도 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거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요 표현인데, 밑에 있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면 문장이에요. 보면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뭔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성을 갈겠다. 요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거는, 장을 지진다는 거는 실제 우리가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만들 때 이걸 끓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곳에 내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 손을 못 쓰게 만들겠다라는 게 보통 장을 지지겠다라는 표현이고, 내 성을 갈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뭐 요즘에는 성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 뭐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이 사라진다는 거는 거의 죽는 수준이었죠.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갈겠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거는 펭수와 뽀로로가 절대 사귈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손을 그냥 없애버리겠다. 나는 내 손을 장을 절대 지지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질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나는 내 성을 절대 갈 수도 없지만 내 성을 갈 거야.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말이 바로 나는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않지만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내 성을 갈 수도 없지만 내 성을 갈겠어. 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의미로서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이 모순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이 표현 아직 안 배웠죠? 모순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표현, 바로 이 표현을 우리는 나데이라고 쓰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보면 우리가 A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종류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여러 사례에서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는 것은 거짓이다. 펭수와 뽀로로가 사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펭수가 뽀로로와 사귄다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상당 의미상으로 이제 통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은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않겠지만 지지겠다. 그런 표현과 비슷한 거죠.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내 성을 갈지는 않겠지만 갈겠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다. A이면 모순이 아니라 그 부정어죠. 나데이라는 표현은 사실 A가 거짓이다라는 표현은 A이면 불가능한 일, 즉 모순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알고 보면 부정문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모순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문장도 쓰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순 문장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B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고 D도 쓸 수 있고 뭐 E도 쓸 수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모순 문장이라는 거는 항상 거짓이라는 통칭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호를 좀 씁니다. 요거를 보통 falsum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항상 거짓이라는 뜻에서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기호 이름으로는 이게 보신가 그럴 거예요. BOT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나데이라는 요 표현을 정의를 할 때는 A이면 모순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겠죠. 두 가지 형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 충분히 적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사실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자연 연역으로 할 때도 적을 것도 많고, 그래서 편의상 이 표현을 쓰면, 학술적으로도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면 편해지니까 되도록이면 이 표현으로 써서 앞으로는 계속 강의를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A는 거짓이다라는 표현은 A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거짓이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뜻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거짓이다를 이런 식으로 이 표현으로 이제 앞으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 없애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나데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부정어를 없애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데이라는 표현은 A이면 모순이 일어난다, 거짓인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과 뜻이 같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문이네요. 이면 문장이잖아요. 이면 문장이니까 전제 A가 있으면 이면 없애 규칙을 쓰면 이렇게 모순이 나오는 이런 추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not A라는 표현을 이렇게 풀어 쓰지 않을 때는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이게 부정어 없애 규칙으로 해서 not A가 있고 A가 있으면 부정어 없애 규칙을 이렇게 쓰면서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거짓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규칙을 우리는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 가면 이제 부정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부정어 없애를 했는데 모순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순 도입 규칙 아닌가요? 모순을 넣는 규칙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형식상으로 약간 외우는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논리 연결사를 넣는 규칙이 있고 빼는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는 맞는데 최초의 아이디어는 그런 거죠. 부정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어를 빼면서 다른 방식의 뭐 A가 나온다든가 B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 형식상 모순이 나오는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학자는 요 규칙을 모순에 대한 언어 규칙, 모순 도입 규칙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상 약속으로서 부정어 없애 규칙으로 요거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팽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A로 번역하고 팽수와 뽀로로가 사귀지 않는다를 not A로 했을 때 1과 2의 부정어 없애에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이런 규칙을 부정어 없애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어 없애 규칙 상당히 좀 생소하고 뭔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우선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좀 외워주시면 계속 문제 푸는 데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좀 어렵다 생각하면 우선 외우고 시작을 해보시죠. 그래서 부정어 없애 규칙을 보시면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조건문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연 연역을 쓰실 때 어떤 분들은 not A와 A가 있으니까 뭐 1번, 2번 이렇게 있으니까 3번에 1, 2, 이면 없애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의상 요거하고 동치잖아요. 뜻이 같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게 전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게 전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약속으로서 이런 부정문과 그 반대되는 문장, 반대가 아니라 모순 관계에 있는 문장이죠. 모순 관계에 있는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이면 없애가 아니라 부정어 없애를 쓰는 거를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를 이끌어 내는 걸로 이 경우에는 이제 부정어 없애 규칙을 우리가 쓰자라는 걸로 좀 생각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술적으로는 사실 이면 없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특히 우리 수업에서는 부정문 자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약속상으로 이 두 개의 전제를 쓸 때는 부정어 없애 규칙을 쓰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순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거는 약간 서술형 문제고 뭔가 좀 암기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무모순율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이제 데피니션으로 배웠죠. 모순은 절대 참이 될 수가 없다. 모순은 항상 거짓이고 모순 문장의 부정문은 항상 참이다. 항상 참이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 수업에서는 반드시 참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 반드시 거짓. 그게 다른 논리학 교재를 들으시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반드시라는 표현은 사실 그 PSAT 언어 논리나 그 같은 그 시험에서 최근에는 이제 반드시라는 표현을 필연적으로 이런 표현에 거의 대용으로 반드시를 좀 쓰고 있는데 사실 필연적으로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쓸 때도 있고 필수적이다 그리고 뭐 필요 조건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애매하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 필연적으로가.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그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필연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반드시라는 표현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뭐 거짓이다라고 할 때 반드시 거짓, 거짓인 경우를 생각할 수 없다 할 때 반드시 참,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 다른 논리학 교재에서는 뭐 필연적 참, 필연적 거짓, 뭐 혹은 뭐 반드시 참은 항진 문장 뭐 이런 표현도 쓸 거예요. 항진.
항상 진리인 문장이라고 할 때 항진 문장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드시 참 항상 거짓인 문장은 또 항위 문장 뭐 이렇게 쓰기도 할 텐데 거의 유사한 뜻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 타당한 논증의 결론이 모순 문장이면 이 논증의 전제는 참인가 거짓인가 알 수 없는가? 좋은 문제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이라고 했죠. 타당한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논증. 요거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수업에서 뭐 다른 거 다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거는 가져가셔야 된다. 타당한 논증의 규정, 올바른 논증의 규정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당한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이고 여기서 잘 보실 거는 일대라는 표현은 이면하고 동일하게 쓰인다고 했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말은 이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무조건 참이어야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참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닐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본다면 타당한 논증의 결론이 모순 문장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제와 결론이 있을 때 결론이 모순이다라고 한다면 이 논증의 전제는 우선 타당한 논증이어야 되죠. 타당한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어야 되죠. 그런데 결론이 반드시 거짓인 문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인 결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전제가 참이 되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의 전제는 어쨌든 거짓이어야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한 논증이 돼야 되니까. 전제가 거짓이고 결론이 거짓인 그런 타당한 논증이 있나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전제가 아예 참인 경우가 없어야겠네요. 사실은 거의 전제가 참인 경우가 없어야지 반드시 왜냐하면 결론이 반드시 거짓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반드시 거짓으로부터 반드시 거짓이 나오는 이런 종류의 문장이라면 타당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이 타당한 논증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논증은 전제가 참인 게 거의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타당한 논증이 될 수 있다. A로부터 A가 나오는 게 타당하듯이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타당하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제는 거짓인데 반드시 거짓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그냥 거짓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논증의 결론이 항상 거짓인 문장이 있는 경우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가?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항상 결론이 항상 거짓이 되면 참인 전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이어야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거짓이니까 부당해질 거고요. 만약에 전제가 방금처럼 이런 모순 문장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타당해지는 거니까 한 논증의 결론이 항상 거짓인 문장인 경우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할 때 그거는 여기 답변으로는 알 수 없다 정도가 맞겠네요. 둘 다 되니까 알 수 없다 수준으로 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 우리 그 일일 연습 문제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참인가 거짓인가 알 수 없는가 이렇게 선택지 3개 주고 참인가 거짓인가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가 그 중에서 답을 고르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알 수 없다가 답이고 3번은 그냥 거짓이 답이고 뭐 그렇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무모순율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아마 선택지가 4개에서 5개 되겠죠. 거기에서 좀 아주 무모순율이라는 거는 반드시 참이 A and not A가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이러면 이제 뭐 답이 아니겠죠. 그런 거 걷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시오. 조금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우식이가 야망이 없다면 이거 번역해 볼게요. 그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를 B로 보고 그럼 납비가 되겠고요. 우식이는 소년이여 야망이 가져라라는 말을 하지만은 and라고 했죠. 야망이 없다. A. 따라서 우식이는 야망이 되겠네요. 야망이 있으면서 없다라는 게 되네요. 1번, 2번으로 하고요. 요거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모순이 결론으로 나왔잖아요. 이 말은 결론 어딘가에 엔드가 쓰였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구조가 남달라서 대강 풀이하는 거 약간만 보시고요. 자연연역 풀이하는 거 약간만 보시고 지금 이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끌어내지? 라고 좀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데이 밖에 없는데 나데이로부터 A를 이끌어내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부정 없애를 해야 되나? 하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좀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혹시 궁금하시면 지금 한번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정문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비엔드 나데이는 지금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드 나데이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런 거 싫다. 그냥 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한번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가정으로 나데이를 한번 해볼까요? 나데이를 한번 하면 1번에 바로 쓸 수 있죠. 1과 3에 이면 없애하시고요. 그럼 납비가 나오네요. 납비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2번을 먼저 했었어도 되는데 5스타 2에 이거 없애 하시면 B를 얻고요. 6번에 4스타와 5스타로 부정어 없애 하면 모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나데이를 가정해가지고 모순이 나왔어요. 나데이를 가정해서 모순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직 그 부정어 넣어 규칙을 안 배웠군요. 바로 배울 테니까 한번 요렇게 쓰는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면 넣어 규칙과 마찬가지로 나데이를 통해 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냈으니까 1번 3스타에서 6스타 부정어 넣어 규칙 이면 넣어 규칙하고 그냥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낱나데이가 나오죠. 낱나데이가 나왔으니까 7에 이중 부정어 없애하시면 A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 했네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9에 2에 이거 없애 하시면 나데이가 나오고요. 10에 8, 9에 이거 넣어 A and 나데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주 좀 특수한 경우인데 한번 보시고 자연연역도 재밌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 문제 푸는 데는 굳이 뭐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죠. 모순 문장이 결론으로 나왔으니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증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참이면 2번이 거짓이어야 되고요. 2번이 참이면 1번이 거짓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약간씩만 보셔도 나데이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낫비가 여기서는 1번에선 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2번에는 B가 또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제들이 모두 참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런 논증은. 그래서 타당한 논증에 대한 규정이 전제들이 모두 참인 경우에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는 게 타당성에 대한 규정인데 이거는 전제들이 모두 참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연연역으로 이게 모순이 또 바로 나오죠. 이런 거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는 거는 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글 폼으로 나온다면은 참거짓 문제로 이런 게 좀 나오겠네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선택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 논정은 타당하지 않지만 전제들은 모두 거짓이다. 요거는 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모두 거짓은 아니고 하나가 또 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고요.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고 전제들도 모두 거짓이다. 전제들이 모두 거짓인 것도 아니고 타당하죠. 충분히 타당한 것 같은데. 타당하죠. 모순으로부터 모순이 나오니까 타당하죠. 이 논증은 전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만 거짓이다. 모순 관계에 있으니까 둘 다 참일 수는 없는 거겠죠. 하나가 참이면 하나가 거짓인 관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판단하기가 제가 풀면서도 좀 어렵기는 한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 다 거짓이 될 수도 없고 둘 다 참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게 모순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이제 부정어 너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 너어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B라는 거를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나왔네. 그래서 이면 너어 규칙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면 너어 규칙처럼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요거를 나데이로 적겠다라고 했죠. 나데이로 적겠다라고 하는 게 부정어 너어 규칙이고요. 논증으로 한번 보시면은 번역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키오니 입장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가정
A. 그러면 타 키워는 B보다 요거는 요런 식으로 적을 수가 없구나. 없겠네요. 타 키워니 입장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 타 키워는 B보다 빠르고 빠르지 않다는 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입자라고 가정을 하면 타 키워는 B보다 빠르지 않다. 하지만 타 키워는 B보다 빠르다. 라고 하는 거 벌써 모순이 나오고요. 타 키워니 B보다 빠르면 B보다 빠르지 않다는 거는 모순이다. 그러므로 타 키워니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들이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타키온이 입자라는 거를 전제를 먼저 적어볼게요. A면 not B이고요. 2번 B다. 그래서 타키온이 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 A를 했을 때 스타에 이면 없애 하시면 not B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5에서 2와 4 스타에서 부정어 없애 하시고요. 이러면 모순이 나오니까 1 가정에서 모순이 나오는 거죠. A를 가정해서 모순이 나오니까 6번 3스타에서 5스타로 부정어 넣어 하시면 나데이가 나온다. 그래서 타키온이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어 넣어 규칙, 이면 넣어 규칙과 유사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A라는 거를 가정해서 A고 A가 아니다. 이거를 이끌어냈을 때 A가 거짓이다가 나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풀 거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무엇이든 거짓이다라고 하는 요 보시라는 표현, 빨줌이라는 요 표현을 쓸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여기 부정어 없애 규칙을 쓰지 않고 이고너 규칙을 만약에 쓰시면 B and not B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B and not B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서 부정어 넣어 규칙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쓰는 게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정어 없애 써서 이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한 거 골라 가지고 한번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정어 넣어 규칙은 이면 넣어 규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결론이 B가 아니라 이 B가 이제 B를 모순으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면 넣어 규칙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에서 B 부분을 그냥 모순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된다. 이걸 모순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요거 A면 not A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not A 요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만 그냥 적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은 부분은 한번 계속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면서 부정어 넣어 규칙 어떻게 넣어야 될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이렇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슬라이드는 구성이 돼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한번 적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1번 만일 타키온이 입자라면 B보다 빠르지 않다 이렇게 전제 적어주시고요. 입보다 빠르다 B 이렇게 해주시고 결론은 타키온이 입자라는 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3번의 가정에서 B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이 있겠죠. not A라는 게 결론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죠? A이면 모순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조건문 이면 문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면의 정건이 어딘가에 가정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not A를 한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를 가정을 했으면 1과 3스타에서 이면 없애 하시면 not B가 나올 거고요. not B 나왔으니까 아까 했던 거에서 약간 다르게 해볼까요? 저는 여기 부정어 없애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약간 다르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고너를 하셔서 B and not B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모순 문장이죠. 그럼 A를 가정해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냈으니까 6해서 3스타에서 5스타로 부정어 넣어 하시면 not A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고 넣어 이렇게 쓴 건데요. 뒤쪽에는 그 부정어 없애를 써가지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굳이 뭐 이고 넣어 쓰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씩 연습 한번 해보시죠. 1번 얼음은 뜨겁다라는 그 표현 A로 하시면 뜨겁지 않다는 not A가 될 거고요. 2번 얼음은 달다 B로 한번 해주시고 결론은 얼음은 뜨겁고 달다이니까 A and B고 라는 주장이 거짓이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and B의 부정문 요거는 뭐라고 했죠? 근데 B면 모순이다라는 문장과 뜻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면 문장의 정건이 어딘가에 가정이 되어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크리스타의 가정으로 A and B를 이렇게 하시면 A and B를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그냥 부정어 넣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A를 이고 없애 하시면 not A와 함께 쓰면 되는 거니까 4 스타에 1, 3 이렇게 하지 말고 3 스타 이고 없애 A 하시고 5 스타에서요. 1번 4스타에서 부정어 없애 하시고 부정어 없애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 넣어야 도 되는데 부정어 없애가 저는 편해가지고 부정어 없애 하시고 그러면 A and B에서 모순 이끌어낸 거니까 6번 하셔가지고 3스타에서 5스타에서 부정어 넣어 하시면요. 낫에 A and B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고 한글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한글로도 시간 되시면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배타적 선언문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A or B라고 하는 게 사실 죽거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 때 A와 B가 둘 다 참이될 수 없는 문장에도 이거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배타적 선언문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포괄적 선언의 입장에서 번역을 한번 해보시면 A and B에 A와 B가 전부 다 참이될 수 없다. 이 문장과 거의 동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못된 이거나 없애 규칙으로 우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A이거나 B이고 A를 이제 긍정을 했을 때 not B가 이렇게 나오는 거. 죽느냐 죽거나 산다라고 했는데 내가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일상 언어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포괄적 선언을 우리가 쓴다. 포괄적 선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올바른 이건 없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였는데 이제 그렇다면 배타적 선언문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배타적 선언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런 게 이런 결론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해보죠. 예를 들어서 토르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 토르가 실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번개와 관련된 반인 반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제우스는 완전 신이고 번개에 대한 신이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토르가 그런 신인데 토르가 쓰는 무기의 이름이 이제 멸니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르는 멸니르나 스톤브레이커, 이거 만화책이네요. 만화책에 이제 스톤브레이커라는 또 무기가 나오는데 토르는 멸니르나 스톤브레이커 중 하나만을 가진다.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뭐가 어떻게 되냐면 1번에 토르는 멸리를 가진다. 가지거나 스톤 브레이커를 가진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둘 다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에서 A이거나 B인데 A와 B는 모두 참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제 토르는 멸리를 가진다. A다. 그러므로 그는 스톤 브레이커를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잘못된 이거나 없애의 예시로 나왔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전제를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결론이 납비니까 B면 모순이죠. 이면 문장의 앞에 B, B를 어딘가에 가정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3스타의 가정으로 B고요. B로부터 만약에 모순을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 납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B를 가정해서 모순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가정하기 전에 이건 약간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물밑 작업을 먼저 해놓고 시작하죠. 여기 AND로 묶여 있죠. AND로 묶여 있는 것 중에 이 부정문만 먼저 좀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면 1에 이거 없애 하시고요. not A and B를 여기서 한번 먼저 얻어놓고요. 이렇게 얻어놓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4스타의 가정으로 B를 먼저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B와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스타에 2와 4스타로 이고 넣어 하시면 B and not B를 B가 아니지. 근데 B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B. 그렇다는 거는 A and B와 not의 A and B의 부정 이 문장이 서로 모순이죠. 이게 모순이니까 6스타로 3과 5스타로 부정어 없애 하시면 모순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모순이 나왔으니까 B를 가정해서 모순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7번에 4스타에서 6스타로 해서 부정어 넣어 하시면 B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배타적 선언문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약간 격가지인데요.
좀 재미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제가 편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그 그래픽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기 그 유튜브에만 남기고 수업 내용은 좀 이걸 빼면 좋겠는데 한번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B를 가정하는 걸로 보는데 그래픽 방식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우리가 지금 전제로 우선 먼저 쓰고 있는 거고요. 전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액시엄으로 한번 쓰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거 없애를 하시고 낫에 A and B를 먼저 얻어 놓고요. 그런 상황에서 B를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 A라는 거를 이미 가지고 있고 이것도 액시엄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상태고 B를 가정을 해서 가정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인덱스 한번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이거 넣어 규칙하시면 A and B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정어 없애 규칙하시면 모순이 나오죠. B를 가정해서 모순 이끌어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부정어 넣어 규칙 한번 하시면 not B.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 방식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해보시죠. 어렵게 여기신 분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한번 보시고 저는 이거 바로 번역해가지고 어떤 규칙 뭐가 나오는지 그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탁기온은 빛보다 빠르다. 2번에 만일 탁기온이 무립자라면 질량을 갖고 있다. 만일 탁기온이 질량을 갖고 있다면 빛만큼 빠르기 위해 무한의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D. 4번 탁기온은 빛만큼 빠르기 위해 무한의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거나 탁기온은 빛보다 빠르지 않다. 따라서 탁기온이 무립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낫비니까 어딘가에 B를 가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5번 가정으로 B를 한번 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B를 가정해 주시면 B를 2번에 써서 이면 없애하면 C를 얻고 그거를 3번에 쓰면 D를 얻고 D를 이건 없애하시면 나대이를 얻겠네요. 나대이를 얻었는데 여기 A가 있으니까 서로 부정어 없애 규칙하시면 모순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B를 가정해 가지고 모순이 나왔으니까 not B를 이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5에는 스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6번부터 한번 해보시면 2와 5스타에 이면 없애 하시면 C 1스타에서 3과 6스타에서 이면 없애 그리고 8스타 4와 7스타에서 이거나 없애 나대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9스타에 1과 8스타에서 부정어 없애하시고 모순 이렇게 나오고요. 모순이 나왔으니까 낫비를 가정해서 모순이 나왔으니까요. 10번 5스타에 9스타에서 부정어 하시면 낫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금 안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답으로 적으시는 부분은 2와 5 잘 적으셔야 되고요. 2와 5 숫자 잘 적으셔야 되고 이면 없애 여기 분홍색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3과 6스타를 여기 적으시면 되고요. 4와 7스타 이거나 없애를 자주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넣으시면 되고 여기는 이거너를 했는데 부정어 없애도 됩니다. 부정어 없애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없애해도 되고 그래서 부정어 넣어는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C에 해당하는 문장이 C에 해당하는 게 요거네요. 타키오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D에 해당하는 문장이 요거네요. 요거를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데이에 해당하는 문장이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지 않다. 요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연습 문제, 일일 연습 문제로 나온다면 아마 그 규칙 쓰는 선택지에서 규칙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주시고요. 네, 이제 부정어를 써서 자연연역 연습하고 2개만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콰이는 경험주의자가 아니다. 따라서 콰이는 경험주의자이고 데이비스는 없는 문장이니까 B 라는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데 결론이 이제 부정문이니까 어딘가에 A and not B가 가정이 돼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타에 이거 없애 하시고요. A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했으면 1과 3 스타에서 부정어 없애 하시면 모순이 바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바로 2 스타, 2 스타에 4스타에서 부정어 하시면 not의 A and B가 바로 나온다. 바로 좀 풀어보셨기를 바라겠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멈춰두시고 한번 번역 같은 거 먼저 해보시고 먼저 풀어보시고 답을 좀 확인하시는 쪽으로 해주세요. 바로 빨리 풀어볼게요. 고통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하지만 문장이네요. A이지만 가장 엄연한 현실이다. 주어는 고통이죠. B 2번 고통이 가장 엄연한 현실이라면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고통을 경험한다. C 우리가 다른 존재의 고통에 잘 공감한다면 D 고통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은 아니다.
나데이겠네요. 나데이. 따라서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나 나치이거나 우리는 다른 존재의 고통에 잘 공감한다. 인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네요. 이거 요게 결론이네요. 이게 결론이니까 이거 가정하겠죠. 암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나치올 나띠를 가정을 한 상태면 지금 가정을 먼저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거 없애서 B를 얻으면요. 2번에 적용해서 C를 먼저 얻을 수 있죠. C를 먼저 얻어놓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4에 1에 이거 없애 하시고요. 그래서 B를 얻고 B를 얻은 다음에 5에 2, 4 이면 없애 C를 얻고 C를 얻은 다음에 여기서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도 가정을 먼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먼저 한다면 4번에 가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별표를 계속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과정들이 이제 스타가 붙어야겠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 항상 동일하지 않고 좀 다를 수가 있다. 한 그 정도 사항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치 월 D를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C가 있죠. 5번에. 그래서 7스타에 5와 6스타 이거나 없애하시면 D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8스타로 해서 3과 7스타에서 3과 7스타를 해서 이면 없애하시면 나데이를 얻고 이것도 가정 없이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쉽네요. 1에 A 그래서 10에 부정 없애 모순 나오고 그 이제 다 끝났네요. 요거 과정에서 모순 나왔으니까요. 11 6스타에 10스타 부정어 넣어 하시면 나치의 뭘 뒤에 부정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요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형식 한번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그래픽 형식으로는 가정을 써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뭐가 될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우선 A and B로부터 요거는 액시엄으로 쓰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 없애 규칙으로 우선 B가 나와야 되고 B면 C에서 이면 없애에서 C를 또 얻어야 되고 빨리 그냥 해보겠습니다. 가정으로 나시2를 쓴다고 했잖아요. 1번 인덱스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이거나 없애 한번 해주시면 D를 얻고요. 그리고 D거나 나데이 이면 없애 하시면 나데이 없고 이게 액시엄이고 나데이 얻었는데 우리가 요거를 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A and B 해서 이거 없애해서 A인데 이게 여기 오면 안 되겠고 여기 와야 되겠네. 그리고 요거 액시엄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부정 없애 하시고 무슨 없고 그럼 여기로부터 요거 이끌어져 나왔으니까 여기서 1번에서 나세 나치 올 D 이렇게 그래서 그래픽 형식으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하실 수도 있겠네요. 좀 풀어보니까. 근데 한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그 증명에 대한 형식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죠. 가지 모양으로 알 수 있으니까 선호도가 학자들이 선호를 하는 건지 저는 좀 이쪽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 또 부정어 넣어 규칙 이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응용 규칙들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제 이 논리 연결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